자, 이제 막 미디나 작곡에 관심 있는 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라고 한창 고민하실 텐데요.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미디와 작곡에 꼭 필요한 것들, 하드웨어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마음가짐이라고 했는데, 우선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이 미디 작업이라는 것은 상당한 그 노가다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가짐이라고 제가 앞에 적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통 노가다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컴퓨터와 친하지 않은 사람은 중도 포기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아주 세부적으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 그 설계 같은 거 하는 거 보셨죠? 건축 설계나 뭐 도면 그리는 거 막 아주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그 더 노가다 작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고 좀 뭐 요즘에 그 스마트 시대에 PC 자체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것을 중도에 포기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그 PC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뭐 배틀그라운드든지 뭐 이런 종류의 게임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은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컴퓨터라는 그 작업에 좀 거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보시면 제 주위에도 그 동료 작곡가 분들이 컴퓨터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뭐 롤 같은 것도 좋아하고 뭐 그런 거 하려면 손놀림이 막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뭐 저 또한 뭐 저는 예전에 컴퓨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게임을 하진 않지만 그런 컴퓨터에 대한 거부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이 노가다 작업이라는 그 이유는 거의 0.5초, 진짜 1초 단위로 하나하나 대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세밀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컬 볼륨 작업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0.1초 단위, 0.1초는 좀 거짓말이고 한 0.2초, 0.5초 뭐 이런 단위로 이렇게 볼륨을 조절하기 때문에 굉장한 노가다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몇 개의 트랙으로 곡 작업을 할까를 한번 살펴보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필요한 하드웨어가 어떤 것 어느 정도가 필요하는지를 한번 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러면 트랙을 제가 한번 트랙이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는 K-팝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무슨 뭐 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밴드 음악도 마찬가지다. 우선 제가 첫 영상에서 올렸던 드럼 같은 경우는 우리가 킥이 있죠. 킥이 한 트랙, 일단 한 개 트랙이 있는데 보통 절대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저음역대, 그 다음에 고음역대, 그 다음에 더 필요한 경우에 중간 음역대까지 기본적으로 3개 정도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볼륨 조절을 적당히 해서 레이어링을 합니다. 레이어링. 그럼 이게 쿵 하는 킥 소리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개별적으로 또 막 여러 가지 EQ도 넣고 또 컴프레서도 넣고 또 때에 따라 가지고 또 EQ를 또 한 번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다가 EQ를 한 번 더 넣고 뒤쪽에 또 컴프레서를 또 넣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로 그 다음에 뭐 와이더 같은 이렇게 스테레오로 벌려주는 것은 뭐 킥에는 잘 쓰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반대로 좀 모노로 모아주기 위해 가지고 반대의 개념을 또 쓰기도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각 트랙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거는 최소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스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스네어 하나 찾으면 한 개 트랙.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클랩을 중복으로 레이어링 시키면 하나. 그 다음에 여기 클랩 같은 경우에는 뭐 리버브 같은 것들을 또 넣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킥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레이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총 벌써 6개 트랙이죠. 그 다음에 또 심벌 하나 넣고, 심벌도 보통 해보면 한 두세 가지 들어갑니다. 두세 가지.
용도에 따라 가지고 뭐 어떤 거는 왼쪽으로 좀 쏠려게 하고 어떤 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쏠려 가지고 약간 스테레오감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세 가지 정도 최소입니다. 최소 두세 가지를 넣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간혹 가다가 좀 그 베리에이션을 주기 위해 가지고 탐을 넣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한두 트랙이 나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기본 이런 그 기본 드럼 트랙만 일단 10개 트랙이 나옵니다. 여기에 각각의 트랙에 뭐가 있나? 이런 플러그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스네어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당연히 컴프레서 먼저 걸고 EQ 걸고 뭐 때에 따라 가지고 그 스네어 같은 경우는 좀 뒷단에 이렇게 벌리기도 합니다. 와이더 놓고 여기 중간에 필요에 따라 가지고 뭐 세츄레이션, 디스토션 종류를 넣기도 하고 또 세츄레이션 넣으면 또 한번 다듬기 위해 가지고 또 컴프레션 또 걸고 또 여기서 또 EQ 걸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6-7개의 플러그인이 금방 차거든요. 이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드럼이 여기에 10개 트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레이어링을 합니다. 레이어링을 한 개에서 한 3개 정도 이렇게 한다고 치고 각각의 역시 또 컴프레서 걸고 EQ 걸고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걸고 세츄레이션 좀 거칠어졌으면 조금 다듬어 주고 EQ 다시 걸어보고 그 다음에 좀 넓혀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이게 이제 베이스고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뭐 신스 베이스까지 같이 들어간다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베이스만 해도 약 한 5개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스가 가장 또 이거 신스 베이스 이외에 그냥 신스 일반 신스 같은 경우도 여기도 레이어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개 정도로 잡고 똑같이 플러그인을 또 걸어 줍니다. 물론 이 3개 간에는 이 레벨을 잘 맞춰야겠죠. 역시 신스도 한 4-5개 트랙. 그 다음에 신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메인 신스고 이제 서브로 이제 신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스를 서브로 하나 더 둡니다. 이런 것들도 뭐 한 서너 개 트랙 정도 이렇게 나오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벌써 아까 드럼까지 합치면 20 트랙이 넘어갑니다. 20 트랙이 훨씬 넘어갑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것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이제 FX입니다. FX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리버스 심벌은 나중에 또 알게 되실 겁니다. 리버스 심벌을 땅 치기 전에 거꾸로 이렇게 쫙 올라오는 쭉 올려가지고 여기서 팡 터지는 요런 걸 갖다가 우리가 리버스라고 하는데 리버스 심벌 같은 종류도 뭐 한 2-3가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브라스 스텝 이제 이런 것들도 들어가고 뭐 요거는 신스에 넣어도 되지만 그 외에 FX 효과가 이렇게 제 같은 경우는 한 10가지 정도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10가지. 그 다음에 기타 트랙도 들어갑니다. 기타는 클린 기타 보통 뭐 한두 트랙, 그 다음에 디스토션 기타 한 2-3 트랙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FX가 한 10트랙, 그 다음에 기타 한 5-6트랙 이렇게 들어갑니다. 지금 그러면 30트랙 거의 여기까지만 해도 40트랙이 되었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앰비언스입니다. 앰비언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뒤 배경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LP판에 뭐 그 지직하는 소리가 보통 우리는 크래클 노이즈라고 하는데 뭐 크래클 노이즈를 넣든지 뭐 바다 소리를 넣든지 이런 앰비언스 보통 해보면 한 서너 가지에서 4-5가지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지금 몇 개죠? 거의 45개 트랙
트랙이 벌써 나왔다. 자, 이제 남은 게 뭡니까? 보컬 트랙입니다. 보컬. 보컬 같은 경우는 제대로 녹음하고 이제 메인 보컬 놓고 그다음에 코러스 요렇게 하면 뭐 한 서너 개 나올까 싶은데 그게 아닙니다. 얘들은 녹음을 할 때 계속 더블링으로 여러 개를 받아요. 똑같은 부분을 여러 개를 받아가지고 겹쳐가지고 소리를 만들기 때문에 보컬 플러스 코러스 같은 거 하면 K-팝 씬에서는 보통 보컬만 한 40트랙 이상이 나옵니다. 40트랙 이상. 최소입니다. 최소. 뭐 요 정도로 하면 벌써 지금 몇 개 트랙이 나왔나요? 한 90트랙 정도 나왔죠. 이건 아주 작은 겁니다.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뭐 150개에서 200트랙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좀 디테일하게 작업하면.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물론 초보는 이렇게까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50트랙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바라보고 뭐든지 세팅을 해 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50개 트랙에는 각각의 트랙에 플러그인들을 넣어 줄 것이다. 요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개의 트랙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것인가? 지금 말씀드리기로는 약 한 50개에서 60트랙, 초보자 같은 경우는 50트랙에서 60트랙 정도 잡으면 기본적으로 트랙 만들고 보컬 녹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 프로젝트를 좀 캡처해 왔는데 요거 지금 거의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 한 5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도 이제 뭐 드럼 보면 저는 이렇게 스네어도 이렇게 레이어링 했고 또 FX도 스네어 따로 놓고 지금 뭐 되게 복잡합니다. 이건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 프로젝트의 한 10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초보에게 필요한 그 컴퓨터나 PC의 운영 체제가 필요합니다.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가장 필요한 거는 집에 컴퓨터가 있는 사람도 있고 요즘에 없는 분들도 있는데, 자, 노트북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에 그 맥을 많이 쓰죠. 맥북 같은 거를 많이 쓴다. 자, 그러면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본인이 사용 중인 것이 있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윈도우 운영 체제가 있으면 뭐 그대로 쓰셔도 되고, 만약에 맥OS로 운영되는 뭐 맥미니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본인이 익숙한 시스템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DAW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둘 다 있어요. 윈도우도 있고 맥미니도 있는데 맥미니는 그냥 사실 저는 잘 적응을 못했어요. 윈도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 맥미니를 맥킨토시 시스템을 맥OS를 잘 적응을 못해 가지고 맥미니는 잘 쓰질 않아요.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다 반대지 않습니까? 윈도우에 비해 가지고 모든 게 다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맥미니는 잘 안 씁니다. 로직도 사놨는데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가장 익숙한 윈도우 OS를 선택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있는 PC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된다. 아마 지금 이거를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 10년 이내의 것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내의 PC라면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10년 이내에 만들어진 PC다. 그러면 그냥 오케이, 그대로 우선 쓰십시오. 10년 이내에 쓴 PC 중에 한 최소 쿼드코어 정도는 가야 됩니다. 쿼드코어. i5 쿼드코어 이상만 된다면, 10년 이내에 만들어진 i5 쿼드코어 이상만 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개 트랙 정도는 무난하게 구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면 굳이 돈 들이지 않고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물론 돈 많으면
새 거 사면 좋겠지만 이 정도면 그냥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1600X 정도? 이 정도 이제 라이젠입니다. 라이젠, AMD 라이젠 시스템에 9600X 정도의 시스템 정도면 아마 한 10년 정도는 무리 없이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9600X면 6코어 그다음에 12 thread일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쌩쌩 날아다니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 구매하실 분들은 뭐 수백만 원 쓸 필요 없이 뭐 요 정도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맥킨토시가 만약에 나는 맥으로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맥미니가 있거든요. 맥미니 M4. 맥미니 M4가 이제 2024년에 나온 건데 이걸로 제가 한 50트랙까지는 작업을 해봤는데 굉장히 쌩쌩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가 어느 정도 급이냐 하면 한 5600X 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미니 M4 정도만 해도 우리 초보분들 입문용으로는 뒤집어 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이 정도가 이제 하드웨어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이제 또 오디오 인터페이스겠죠. 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을 사야 되느냐? 우선은 저가형을 사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출력이 많은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마이크 꼽는 게 뭐 4개씩 있고 출력이 한 8개씩 있고 이런 인터페이스는 아직 필요한 단계가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보컬 녹음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는 한 개의 최소한의 보컬 녹음이 가능한 그런 인풋이 있기 때문에 저렴한 것을 사도 무관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렴한 거는 한 어느 정도냐면 한 새 거 기준으로 30만 원 이내. 이것을 이제 뭐 당근 같은데 중고로 하면 한 10만 원 초반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라이트 솔로 정도로도 우리 입문용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간다면 뭐 한 100만 원 넘어가는 거를 가야지 이제 뭔가 확 좋아지지.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피커와 헤드폰은 뭐가 필요하냐면 이것도 가격대가 제 기준입니다. 30만원, 그 다음에 한 150만원, 30만원, 그 다음에는 150만원, 다시 30만원짜리냐? 30만원 아래의 것들은 비슷비슷합니다. 30만원은 비슷비슷하다. 하지만 너무 저가형은 금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중국 브랜드 뭐 2로 시작하는 어쩌고저쩌고 예를 써봤는데 모니터링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거 모니터링 스피커로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하이파이 그거지. 어쨌든 30만원 아래의 스피커 중에서 적당히 고르자. 이 정도만 해도 일반적으로 충분합니다. 기왕이면 3.5인치보다는 만약에 스피커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5인치로 가자. 이 정도는 해줘야 됩니다. 5인치 정도까지는 해줘야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환경에 따라 가지고 헤드폰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를 지금 구비하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뭐 헤드폰 끼고 작업보다는 나중에 이제 크로스 비교용으로 하나 구비를 해두면 좋습니다. 보통 이제 소니의 MDR7506이라는 이게 뭐 모니터링 헤드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들은 보컬 녹음실에서 가수들이 녹음할 때 반주를 듣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가 음악 제작용 레퍼런스 스피커 용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HD 600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레퍼런스로 가능하다.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사람들이 대부분 음악을 뭐로 듣나요? 에어팟으로 많이 듣죠. 그래서 집에 에어팟 하나 정도 두면 에어팟을 이제 레퍼런스 이어폰으로 두고 또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에어팟으로 이제 최종 결과물을 꼭 들어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DAW 선택. 이제 오디오 워크스테이션인데 만약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윈도우에 익숙하다면 그냥 저는 큐베이스를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맥에 익숙하다면 뭐 맥에 이제 30만 원 정도 주면 평생 무제한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로직이라는 아주 강력한 게 있기 때문에 맥에 익숙한 분들은 로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또 큐베이스를 구매하신 분들이 있다면 뭐 맥 안에서 큐베이스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 외의 것들은 제가 뭐 안 써봐서 좋다 안 좋다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뭐 스튜디오 원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애플 스튜디오 같은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써보질 않아 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 DAW에 따라 가지고 작곡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본인이 가장 익숙한 운영 체제와 거기에 맞는 DAW를 선택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지, 내가 DAW를 잘 선택한다고 좋은 음악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알아봤는데 도움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좀 주절주절한 것 같긴 한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뭐 성심성의껏 그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 영상 보시면 돈 낭비하지 않게, 큰 돈 낭비 없이 음악에 입문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